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네. LG 디스플레이 22,000원에 40%인데요. 네. 계속 그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길래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손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박살나고 정말 많이 빠지고 막 30%, 40%, 50% 돼가지고 손절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초보밖에 없어요. 정말 초보 중에 초보들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좀 지지가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무너지면 내가 손절해야지. 또는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안 올라가면 내가 3%대에서 손절해야지. 이런 식으로 짧게 자꾸 대응하는 게 손절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가지고 막 꼴배기 싫으니까 손절하는 건 포기예요, 포기. 그건 손절이 아니고 손해. 손절도 아니고 그냥 포기, 자포자기, 꼴보기 싫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너무 진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손절은 미리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어차피 이거는 주가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괴로운 구간을 그냥 불 보듯 뻔한 자리에 사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게 또 뭐 있냐면요. 내려가고 나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내려가고 나면 또 올라가요. 주가는 오르면 내리고요. 내리면 올라간다는 건 불 보듯 뻔한 그냥 3살 꼬마도 그냥 당연히 알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럼 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할 만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서 내가 100원 한 개도 100원도 안 밀렸으면 좋겠어. 200원도 안 밀렸으면 좋겠어. 1% 더 이상 밀리지 마. 이제 15,000원을 지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가 빠질 때까지 그냥 충분히 빠져봐라. 그럼 네가 올라가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져간다면은 뭐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벌고 싶어 투자하고 있는 거지 시간은 남아 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으로 바꿔 나오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애초에 22,000원 사신 거 자체가 조금 남들 수익 볼 때 본전 겨우 찾는 게 되어버렸지만 다음번에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보유하시고 홀딩하시고 손절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마시스 23,350원에 50%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어떨란가 싶어서 한번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죠? 네?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이런 전형적인 불나방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네,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 사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사버리게 되면 막차가 언젠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막차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위험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좀 있고 눈치가 빠르고 행동력이 빠르고 판단이 빠른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이거 매수하셔놓고도 매물이 많이 나온다. 매물 뭐가 어디서 많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매물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죠? 저는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들고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딘가 전화를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쉬운 거지.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기 말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올라타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가만히 있는 말이 올라타는 건 어때요? 달리는 말보단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쉽죠. 좀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달리는 말에 타는 게 맞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말에 타는 게 맞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말에 그러니까요.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왜 지금 타시는 겁니까?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의 스턴트맨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사실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면요, 전화 상담을 할 정도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해서 남의 상담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이 대응하셔야 되는 건요. 어쨌든 사셨기 때문에 비중도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부터 줄이길 바랄게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진단키트 이런 쪽이라든가 치료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손절 라인 대응을 잘 잡아야 돼요. 물론 손절 라인 왔다고 해가지고 안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 요동을 칠 거니까요. 저도 그 상황을 봐야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미래를 예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건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뭐 지금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지금은 그냥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알려드린다면은 19,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 가면 바로 해버리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올라오는 거. 달리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멈춰있는 말 중에서 괜찮은 말을 타가지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버리세요.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요? 버스 출발하고 달리고 있는 거 그 창문에 매달리지 마시고 버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시고 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등산도 하시고 편하게 있다가 주식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19,500원 손절 이야기한 거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슈팅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거나 충분히 시청자님께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매도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면 오늘 다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신풍제약을 샀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0%, 74,100원에. 네, 74,100원이면 지금 많이 물려있네요. 그죠?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 힘들어요. 한번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로 예전에 엮여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요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증가가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각이 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러면 다시 튀어 오를 거라는 건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신풍제약은 튀어 올라선 안 됐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저런 주가였다라고 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이거 올라올 때 제가 신풍제약 진짜 많이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 올리는 사람들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한 기업이다. 엄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으면 안 샀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안 보는 사람들은 샀겠죠. 그죠?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에이 지가 뭐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답이 없다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저는 이 기업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 치료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실적이 지금 더 눈부시게 증가하지 않았어야 됐나?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올라왔으면 지금은 이 143억이라는 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적자로 돌아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빠진 기업이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그건 오히려 탈출의 기회인 거지 추가 매수해가지고 더 사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더 사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정말로 난 도박을 잘한다. 도박에 좀 배팅 능력이 좋다. 배짱이 좋다. 배짱 두둑해. 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은데 저는 주식을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거든요. 공격적인 것보다 좀 방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뭐라고요? 지금 손해가 너무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기업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물리는 거예요. 그냥. 매매해요? 어떤 거요? 이걸 매도를 하냐고. 네, 들고 가셔가지고 저는 이거 코로나 관련 뭐 이슈에 엮여가지고 올라올 때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만 올라와주면 감지덕지다.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당장은 뭐 이슈가 아직까지는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승 때 그냥 나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